안녕하세요. 해커스의 토익 RC 강의를 맡고 있는 전신홍입니다. 자, 11월 11일이죠. 그쵸? 토익 총평 팟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는요. 중상 할게요. 중상. 자, 왜 그러냐? 싱글 지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싱글 지문에 기사 지문이 한 4개 정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보통 싱글에서 힘이 다 빠져버려요.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싱글 지문에 기사가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중 지문도 병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삼중 지문이죠. 그렇죠? 우리 삼중 지문 풀 때쯤 되면 여러분들 집중력도 다 떨어지고 집에 가고 싶고 배도 고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남겨져 있으면 잘 안 읽어지는 거죠. 그죠? 특히 이번 삼중 지문에서 이 기사문하고 이메일들이 막 우르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동의어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동의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e hope that 우리는 데디아라고 희망한다 이거죠. 그렇죠? 데디아의 내용을 보니까 너의 첫 번째 날이 뭐 출근해서 첫날인지 아니면 학원에서 첫날인지 첫 번째 날이 is going well 할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딱 보시면 그냥 잘 흘러가기를 바란다 이거잖아요. 문제없이. 그죠? 요럴 때 going의 동의어를 찾아라 할 때 정답은 proceeding 찾으시면 돼요. 이 proceed가 뭐냐면 앞으로 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괜찮죠? 그렇죠? 근데 보기 중에 이 departing이라는 단어, 즉 depart가 있었거든요. depart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머릿속에? 출발하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글로 출발하다를 집어넣으면 은근히 또 말이 됩니다. 잘 출발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그죠? 하지만 그걸 노린 거죠. 그죠? 한글로는 되겠지만 영어로는 저런 자리에 depart를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영영사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은 proceed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은 depart에 대한 이야기, 예문입니다. 이 콜린 스코빌드 영영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자, proceed 같은 경우는 만약 네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proceed 한다는 건 뭐냐면 네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장에다 집어넣으면 잘한다. 너의 첫 번째 날이 잘 그렇게 굴러가기를 희망한다. 할 때 이 proceed의 의미는 괜찮고요. 고의 의미랑 거의 똑같은 거니까. 하지만 2번 보시면 when something or someone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가 depart 할 때 이 depart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그 장소를 떠난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start a journey 어떤 여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장소로. 그러니까 depart를 쓰려면 어떤 장소 간의 이동 같은 말이 나와야지 쓰여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전에 예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departing을 고르시면 안 되고 proceeding을 고르셔야 됩니다. 되십니까? 예, 영영사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나왔던 팟7 패러프레이즈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Pacific Airlines 항공사겠죠. 그렇죠? 이 항공사가 제공한답니다. 뭐를요? 특별 할인을요. 12월 동안 이랬어요. 12월 동안 티켓들 할인 행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다음 글에 주제 목적을 맞춰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기에 to increase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보기도 있었지만 to promote라고 시작되는 보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 할인하면 프로모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얘를 고른 학생들이 은근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만 보면 안 되고요. 뭘 홍보하는지까지 보셔야 돼요. A380 항공기를 홍보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할인 행사를 제공하는 거니까 어떤 할인을 해가지고 결국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티켓들에 대한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예, 할인해가지고 박리담에라도 많은 티켓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To increase the sale. 이쪽으로 가셔야지 to promote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가 목적어가 안 맞으면 얘를 고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Follow the guidelines. 가이드라인을 따라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뭐 하는 동안? while ing 나오면 뭐 하는 동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touring manufacturing facilities 했으니까 제조시설들, 쉽게 말하면 공장이죠. 그렇죠? 투어한다는 건 뭐냐면 공장 견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견학하는 동안 지침 사항을 좀 따라주세요. 이거죠. 그렇죠? 자, 대상 추론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누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될까?
당연히 이 제조 시설들을 투어링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조 시설이 plant 공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visitors 방문자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plant visitor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대상 추론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알겠죠? 그리고 정확한 근거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딱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은 의도 파악 문제인데요. 자, A번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치워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It's up to you 그랬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아시는 분들,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데 be up to someone, 누구에게 달려있다. 이 표현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한 의도는 뭐냐면 네가 결정할 수 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치울지 안 치울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런 의도 파악 문제들은요. 이 표현 자체를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요 뒷문장의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아, 뭐 때문에 이 말을 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표현을 모르신다면 반드시 요 뒤에 문장을 읽으시면 항상 힌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It's up to you. 그것은 너에게 달려 있어. 즉 보기에서 you can decide, you can choose 이런 내용의 어떤 보기를 고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되시겠죠? 그죠? 자, 그다음 4번 가볼게요. 자, 4번에 a wide variety of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우 다양한이라고 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width 하면 너비 이야기하는 거고요. and length 하면 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의? 신발의 크기의. 신발의 크기의 어떤 폭과 어떤 길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슈즈를 수식하네요. 그죠? 어떤 슈즈일까요? are not found, 발견되지 않는데요. 어디서? 다른 가게들에서. 그러니까 다른 가게들에 없는 사이즈의 신발들이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거나 뭐 발폭이 좁거나 발폭이 넓거나 하는 그런 신발들 있죠.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는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문에 나왔을 때 이 가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가게는 다양한 크기의 신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 말을 이제 똑같은 말을 찾아야 되거든요. 다른 가게들에서 찾아질 수 없다는 거. 여기 보시면 are hard to find elsewhere 돼 있죠. 그렇죠? 이 hard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뜻이 뭐예요? study hard 할 때 그때 hard는 뭘까요? 열심히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비동사 뒤니까. 그죠? 그래서 hard는 단단한이란 뜻도 있지만 힘든이란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있죠. to find. to 부정사가 바로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기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찾기에 어려운 신발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ard to find라는 말 자체를 중간에 하이픈이나 대시를 꺼가지고 아예 형용사로도 씁니다. hard to find, 찾기에 힘든 이런 식으로. 아셨죠? 예. 그러니까 다른 가게에서는 없다는 거니까 그 밖의 장소, 우리 가게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는 찾기가 힘든 신발들 우린 팔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4번 봤고요. 그 다음 5번 갈게요. 5번은 간단한 거예요. 자, 스키 어페럴 할 때 이 어페럴이 뭡니까, 여러분? 의복, 옷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 웨어 할 때 이 웨어도 명사로 뭐다? 의복, 옷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보기에 패러프레이징 돼가지고 나오는 단어는 clothing인데 요 앞에 스키하고 스포츠가 전부 다 이제 운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살짝 패러프레이징 시켜가지고 athletic. 알겠죠? athletic clothing 하면 요게 운동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어 단어들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자, 6번은요. 문장에서 be bored up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be bored up 되었다인데 이 bored up을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다행히 여기 and를 줬잖아. 이 and라는 거는 뭐냐면 좌우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내용상도. 그래서 be bored and be unoccupied 이렇게 되는 거죠. unoccupied는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죠? 점유되어 있지 않는, 비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for years니까 수년 동안 비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거의 같은 뜻이니까 얘도 역시 비어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보기에 정답 고를 때 이 be vacant 할 때 이 vacant가 전통적으로 unoccupied랑 동의어거든요. 요걸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비어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표현 이 board up the shop 할 때 그 상점을 폐점하다. 이런 식으로 board up이 그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아시면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럼 7번 갑니다. 자, the residents 하면 거주민들이죠. 거주민들은 have, 지금 가지고 있대요. 자, 뭘 가지고 있냐? fond memories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fond 하면요. 요게 좋은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fond memories of the building. 그 건물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요? 옛날에 그 건물이 뭐다? 인기 있었으니까. 옛날에 그 건물이 악명 높았으면 좋은 기억을 안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 나 어릴 때 그 건물 가서 놀고 그랬는데 그 건물에 쇼핑몰 가서 놀고 영화관 가서 놀고 그랬는데 이런 거 다 좋은 기억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인기가 있던 건물이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once 있죠, 여러분. 요 once가 지금 부사로 쓰였잖아요. 여러분 once가 부사로 쓰일 때 한 번이란 뜻은 다 알죠. 근데 이게 한때, 옛날에라는 뜻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아셨죠? 예, 그것도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갈게요. 자, 8번에 deliver, 그다음 목적으로 제품들, 그다음 부사로 internationally가 나왔어요. 쉽죠? 제품들을 배달하다, 국제적으로니까 전 세계에 배송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말, 이 deliver가 뭐로 바뀐다? ship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품들은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internationally가 뭐로 바뀐다? worldwide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internationally하고 worldwide하고 overseas하고 abroad 다 동의어다라고 처리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몰랐던 분들은 이런 단어들 적어놓고 추가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자, 9번은 문장이네요. 그죠? You can use. 당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property tax records를. 이 property 하면 부동산이거든요. tax records. 그 세금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나 냈는지 이런 기록들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인터넷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property tax records 할 때 이런 tax records를요. 더 크게 일반화시키면 그냥 프로퍼티에 관한 정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퍼티 인포메이션이 이용 가능하다. 어디서? 온라인에서란 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랑 똑같은 게 뭐다? over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이런 말 들어가면 됩니다. 되십니까? 예, 동의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자, send, 보내주세요. the information, 정보를요. 어디로 보낼까요? 자, personal department 하면 인사부서죠. 그렇죠? 인사부서로 보내랍니다. 정보를. 뭐 하기 전에? before ing 나오면 뭐뭐 하기 전에 하시면 돼요. 자, post it. post 하면 게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게시하기 전에, 그 정보를 게시하기 전에 어디에? 게시판에. 자, 게시판에 게시하기 전에 인사부서로 정보를 먼저 보내라는 겁니다. 왜? 인사부서에서 허락을 받아야지 게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글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정답은 요 정답이었는데 이 문장 구조를 제가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have를 뭐로 해석하냐? 가지다라고 해석해요. have는 가지다도 있어요. 하지만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뭐다? 사역동사 시키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information이 목적어고요. approved가 목적 보호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have, make, let 사역동사 쓰이면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에 동사 원형 온다 이것만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pp, 과거 분사도 올 수 있고요. 이럴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가 직역입니다. 외우세요. 뭐뭐 되도록 시키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뭐가 뭐뭐 되도록 시키다. 그래서 해석을 직역을 해보면 그 인포메이션이 미리 승인되도록 해라. 게시판에 게시하기 전에. 그래서 요 문장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요 패턴, have의 패턴을 아는 사람이 이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패러프레이즈 표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중지문하고 삼중지문, 그 중에서 연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문 1번하고 지문 2번이 나왔는데 이중지문이네요. 그죠? 더블 패시지. 자, 첫 번째 지문은 이메일이고요. 두 번째 지문은 직원 핸드북. 이 직원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이 적혀 있는
그런 어떤 책 또는 교본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메일은 탐에게 보내네요. 그죠? 탐, 신입사원 된 것 환영한다. 아, 탐이 어떤 회사 신입사원이 됐나 봅니다. 직원 안내서 첨부해 놓았으니 이 직원 핸드북을 이 편지에 첨부해 놨구나. 계속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첨부해 놨으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너 파킹 스페이스 할당 받았지? 주차 공간 할당 받았지? 하지만 주차증이 또 있어야 하니까 출근하면 운송부서에 가서 받아라.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메일에 첨부된 직원 안내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회사가 대전하고 광주에 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대전하고 광주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파킹 게러지에 차를 대고 주차증을 운송부서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파킹 스페이스에 차를 대고 주차증을 운송부서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파킹 게러지나 파킹 스페이스나 어떤 파킹 공간이니까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첫 번째 이메일에서 파킹 스페이스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중지문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오죠? 연계 문제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교집합적인 내용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 파킹 스페이스 가지고 분명히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어떤 문제를 낼까요? 탐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어디에서 일을 할까? 이런 문제가 나와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공통적인 게 뭐였죠? 탐아 너 파킹 스페이스 받았지? 이 말이 기억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 핸드북에서 파킹 게라지가 아니라 파킹 스페이스를 따라가면 아까 파킹 스페이스가 나온 지사는 어디다? 부산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항상 교집합적인 내용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리플 한번 볼게요. 트리플은 이제 두 세트 제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세트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세트 지문 1번에 기사가 나왔네요. 자, 부산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또 부산영화제를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 날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들은 모두 일반 대중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15일 마지막 날 행사, 이 행사는 invitation only라고 딱 적혀 있어요. 여러분, invitation only라는 건 뭘까요? 초대장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장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장을 아무나 안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티켓은 3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지문 두 번째입니다. 이메일이네요. 그죠?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제인이라는 사람이 탐에게 보냈어요. 탐, 당신이 영화제 시상식에 상을 받기 위해서 참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탐이라는 사람이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데 보통 상 받아도 못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올 수 있다라고 무슨 어떤 내용이 전달됐나 봐요. 그래서 이 제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올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일정을 알려주죠. 시상식은 15일이고요. 당신의 상을 시상할 사람은 이병헌 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 놓고 연계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상식 티켓에 대해서 암시되는 것은 뭐냐 그랬어. 시상식 티켓. 지금 보시면 시상식이 며칠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몇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이죠. 시상식은 15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또 교집합적인 내용 찾아 들어가는 거죠. 저 위로 올라가시면 15일 행사는 뭐다? invitation only다 그랬어요. invitation only는 초대장인데 초대장을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티켓이 3일부터 구매 가능한데 이 초대장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장은 구매될 수 없다. 구매할 수 없다. 이게 시상식 티켓에 대해서 암시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두 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집합적인 내용 뽑아가지고 이 문제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 2번은 아까 좀 전에 이메일이에요. 자, 지문 2번하고 또 지문 3번하고 결합되는 거 한번 볼게요. 지문 3번은 시상식 일정표인데요. 우리 아까 15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15일날 시상식 일정입니다. 자, 6시에 공연이 있어요. 아이유가 공연한대요. 그 다음에 6시 15분에 신인상 수상하고요. 6시 20분에 작품상, 6시 25분에 최우수상. 우리 그 영화제 시상식 같은 거 보면 이런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시 반에 공로상. 우리 보통 보면 영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한테 공로상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소개를 하는데 이병헌 씨가 나와서 공로상 소개하고 공로상 시상도 하나 봐요. 그죠? 그 다음에 6시 40분에 또 공연한대요. 아이유가 자기 혼자 한다네요. 자, 그러면서 연계 문제가 나옵니다. 탐이 받을 상은 뭐냐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 이메일에서 탐 나오잖아요. 탐이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어서 고맙다 그랬고
탐, 네가 받을 상황은 15일 날 받을 거고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이병헌 씨에 의해서 시상되어질 거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이 받을 상은 뭐냐면 이병헌 씨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됩니까? 예. 그래서 이병헌 씨에 의해서 공로상이 소개되고 공로상이 시상될 거니까 탐이 받을 상은 무슨 상이다? 공로상이다. Lifetime Achievement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한 세트 더 풀어볼게요. 자, 지문 1번은 이메일이네요. J라는 사람이 제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아, 우리 회사 인쇄기 사용 문제가 있어요. 프린터기 사용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3가지를 해요. 하루에 15분씩 2번만 쓰자. 급한 인쇄는 점심시간에 예약에 쓰자. 3번째, 컬러 프린터 사용은 중지하자. 아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통은 이제 제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받았으니까 답장을 주게 되는데 답장이 안 나오고 회람이 나옵니다. 근데 책임자가 제인이에요. 제인이 모든 직원들에게 회람을 뿌리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뿌리냐? 일단 새로운 인쇄기 2대를 주문했다. 지금 인쇄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12월 18일까지는 도착 못한대요. 지금이 한 11월 정도니까 12월 18일까지는 도착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동안은 하루에 15분씩 2번만 쓰자라고 지금 회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5분씩 2번만 쓰자는 제인의 아이디어예요? 아니죠. 여기 제이의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제이 씨의 제안들 중에서 제인 씨가 실행한 것은 뭐냐 할 때 2번 15분만 사용하자. 15분짜리를 2번만 사용하자. 이게 정답인 거죠. 선생님, 컬러 프린터 사용도 2개 지문에 다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자, 지문 1번의 제이는요. 아예 컬러 프린터 사용은 중지하자 그랬어요. 못 쓰게 하자. 근데 제인이 회람을 보낼 때는 컬러 프린터는 진짜 필요할 때만 쓰자 그랬지 아예 못 쓴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걸 고르시면 안 되고 요거 하루에 15분씩 2번만 쓰자. 이 항목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자, 방금 회람을 보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일이 진행되겠죠. 근데 3번째 지문에서 이메일이 나오는데 이 인쇄기 아까 2대 구입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 인쇄기 회사에서 이 회사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저희 회사 인쇄기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하는 인사 있잖아요. 자, 구입돼가지고 배송 후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정기 점검이 있을 거래요. 이게 이 회사, 인쇄기 회사의 어떤 규칙인가 봐요. 그 다음에 또한 저희는 인쇄물을 인쇄해서 배상해주는 서비스도 합니다. 이 회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괜찮겠네. 그죠? 예, 아무튼 뭐 그런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연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갑니다. 자, 새로운 인쇄기들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새로운 인쇄기들이 여기 있는 2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회사 인쇄기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2개를 짬뽕해가지고 지금 풀어라는 거거든요. 정답이 뭐냐면 1월 18일에 정기점검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왜요? 12월 18일까지는 도착 못한다 그랬죠. 언제 도착하는 거야? 12월 18일 날 도착하는 거잖아. 여기 프린터 주문했는데 인쇄기를 주문해가지고 12월 18일 날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정기점검이 있을 거니까 12월 다음에 한 달 뒤는 뭡니까? 1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월 18일에 정기점검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되십니까? 예. 예, 솔직히 한글로 보면 쉽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다?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라고요.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하셔야지 문제를 쫙쫙 풀 수 있는 거지. 대충 어디서 주워 들은 스킬 한두 개 가지고 독해 고득점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총평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인문반, 우리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 800점까지 이 정도도 뭐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요 무조건 어휘 많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문장 해석 정확하게 하는 연습. 이것만 하셔도 굉장한 스킬이 없어도 이 정도 점수까지는 달성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믿어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이 점수대가 목표라면 어휘 정말 많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알겠죠? 그 다음 자기가 800 정도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그 이상 치고 나오고 싶다. 그러면요. 공부하면서 틀린 문제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그죠? 걔들만 모아놓고 여기 동의어라든지 또는 지문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보기에서는 이 단어로 바뀌는구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걸 집중적으로 다른 노트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적어놓고 막 외우세요. 토익은 계속 반복이거든요. 또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정답의 근거는요, 모두 지문에 있거든요. 많이 틀린 학생들은요, 보통 상상을 많이 해요. 예, 지문에 있어요. 지문에 반드시 근거를 찾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토익 시험은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 아니고. 다행이잖아요. 그죠?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정말 정답과 거리가 먼 것들이고요. 나머지 2개 중에서 보통 고르는 게 많아요.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살짝 매력적인 오답이죠. 그래서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 정답을 넷 중에 고르는 것보다는 둘 중에 고르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소거법 이용하세요. 그 다음 자기가 800점 정도 된다. 그래서 나는 850, 900 이상이 목표다. 그러신 분들은 이 푸는 순서를 조절하세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5분 남았을 때, 15분 남았을 때 어려운 문제를 놔두면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1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이런 방송 나올 때는 쉬운 문제를 남겨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2중 지문하고 3중 지문이 좀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얘들을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싱글 지문들을 어려운 것부터 쉬운 대로 쭉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한 5분 남았을 때는 140번대, 150번대 초반 쉬운 문제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땐 부담 없이 더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기만의 어떤 방법 같은 걸 개발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2018년 11월 11일 토익 시험 팟7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익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